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입니다. 한국 경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S&P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무디스와 S&P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고 그저 망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16일 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그러죠. 3만 달러 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간 것이나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부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날 중소기업들을 만나가지고요.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랬고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요.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면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정책들, 다시 말씀드려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 또 노동 분배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퍼펙트 스토미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더 늘리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동안 한국 경제는 거시경제에서 그야말로 탄탄했습니다. 곡간도 많이 차 있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불과 2년 만에 그 탄탄했던 한국 경제가 부실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통해서 에너지 기관들을 온통 적자 투성이로 전락시켰고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송두리째 쏟아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버스 파업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결국 어떻게 봉합했습니까? 1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하기로 일단 봉합은 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환자로 만들고 있는 역주행의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도대체 반성의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 부채가요 1,7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해서라도 내년 선거에 이기고 보자 하는 그런 심산일 겁니다. 나중 세대에 어떻게 되든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내년 총선까지 재정을 막 쏟아부으면서 버텨보겠다 하는 심산으로 읽혀집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 무디스와 S&P가 경고를 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안 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지난달 24일에서 26일까지 무디스의 연례 협의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정부는 그 무디스를 의식해가지고 6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공식 발표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 추경 예산이 내용들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을 짜놓고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아니 다 쓴 다음에 부족했을 때 추경 예산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쓰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그건 그대로 덮어두고 또 6조 7천억 추경 예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디스가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4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세운 경제 성장률 목표 2.6% 달성 가능한가? 두 번째는 어두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세 번째가 뭡니까? 과도한 반도체 편중 현상의 대안이 뭔가? 네 번째는 친시장적이던 한국에서 왜 민주노총 같은 반시장주의가 득세하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무디스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아마 청와대 보고 답을 하라 그러면 엉뚱하게 답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보세요. 경제 성장률 목표 2.6%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달성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부터 앞장서 가지고 재정 건전성 무시하고 닥치고 포퓰리즘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반도체 편중 현상에 대한 대안 아예 생각조차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반시장주의 득세 이건 문재인 정부의 본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시장주의, 반기업,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지원해야만 됩니다. 꼼짝 못합니다. 경찰이, 검찰이, 법원이 민주노총을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무디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다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변화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1999년 2월 이후에 한 번도 추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신용 등급이 20년 만에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소한 등급 조정은 아니더라도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이는데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이 세 개 회사에 대해서 신용평가가 이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요? 무디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무디스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도요 2.1%로 깎아내렸습니다. 무디스가 왜 이렇게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스보다도 20일여 앞서 방문했던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이죠. S&P 평가단도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는 6월 말쯤 나옵니다. 다음 달 말에 나오는 거죠. 어쩌면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위기가 바로 다가오는 6월 말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디스는 로비한다고 그래서 S&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만약 무디스의 시정평가가 하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에 불구덩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대놓고 돈 뿌리는 포퓰리즘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경기 부양하자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급등하게 될 거고요. 벌써 국민들은 알잖아요. 달러 세력이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잘 알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 일어날 겁니다. 그럼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 일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한국 경제의 최전선이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는 6월 이후에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게 돼도 아마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우길 겁니다. 빡 우길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 조작해가지고
이번에 보셨죠? 리얼미터 막 들쑥날쑥한 거 트렌드 조사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완전히 잘못했거나 두 번째는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퍼펙트 스톰 경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좋아지고 있다고 빡빡 우길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60석 될 거라고 우길 겁니다. 뻑뻑 여론조사 조작해서라도 말이에요. 일단 내년 4월 총선까지만 버텨보자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내년에 총선에서 260석이요. 60석도 감지덕지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믿고 싶은 것만 봐요. 현실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1조에서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죠. 총 우량 기업이죠. 한전. 올해 1분기 영업 적자가요. 6,299억입니다. 근데 자회사 제외하면은 손실 규모가요. 2조 4천억 됩니다. 지난 14일 공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요. 탈원전하고 관계가 없답니다. 그냥 LNG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고개만 나무 밑에 쳐들고 엉덩이는 다 보이고 있는 나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부만 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비싼 LNG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고 진단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만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초딩들도 다 아는 것을 청와대만 몰라요.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가요. 이낙연 국무총리 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는데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낙연 국무총리도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올 들어 한전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적자 난 거 안 보이세요? 현재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요. 2022년까지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고요? 이렇게 적자 나는데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을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도 다 감지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만 성과가 나타났다고 뻑뻑 우기게 되는 겁니다. 빈곤층의 삶은 더 어려워졌고요.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다 못해가지고 이제 찾기도 어려워졌고 경제는 악화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 백수가 무려 25%입니다. 4명 중 1명은 백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청년 고용률이 나빴던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업기 살리기에 나서기는커녕 기업 때리기를 하고 기업 옥죄기를 역사적 사명인 양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인 것들처럼 엄청나게 열심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16일에도요. 공정거래위원회 있죠. 대기업 군기잡기에 또 나섰습니다. 아직도 대기업 때려잡는 것에 대해서 배가 많이 고픈 모양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대기업은 황금알을 낳았던 닭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좀 이걸 잘 키워서 닭이 알을 더 많이 낳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뱃속에 있는 알을 지금 당장 꺼내가지고 입안에 그냥 탁 털어먹으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겨날 리가 없죠. 투자요. 미래가 있어야 투자하죠. 당연히 그 여파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산업 현장에서 무슨 사고만 나면요, 일단 공장부터 정지시켜 놓고 본답니다. 지난번 어느 기업의 대표를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 회사에서요, 어쩌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그날로 공장 중지명령 내려가지고 한 달 가까이 공장을 못 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팔쇼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경제 활력이 죽어버리니까 일자리 창출도 멀어지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준다고요. 빈 강의실 불 끄기 시키는 거, 그런 알바도 한두 번이지. 그것 가지고 그 청년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현실을 봐야죠. 객관적으로 봐야죠. 믿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진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년 선거가 두려워가지고 실수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라 그러면서 국민들을 윽박지르고요. 여러분, 그런 문재인 정부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선거는 아직도 1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코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보이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온 정책이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에 스스로 매몰돼 가지고 지금 이따위 지금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최저임금 1만 원, 기업과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돼야지 이게 강제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왜 우리만 문제냐고요? 그래, 맞아요.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나라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불과 3%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두 자릿수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주 52시간 근무제? 제발 좀 현실 좀 보고 밀어붙이세요. 이번 버스 파업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어요? 하나 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일당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경제가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넘쳐난다는 약속음이라도 있습니까? 그 승리를 위해서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건전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입니다. 5년 정부 끝나면, 문재인 정부 끝나면 대한민국 문 닫는 겁니까? 그 다음 생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대통령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후대들, 20대, 30대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이 기본을 망각한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재정이 무너지면요, 외환위기도 언제 우리 곁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청와대.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거.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것. 이것이 제일 두렵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원성을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한국 경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죠. 무디스와 S&P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오늘도 열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